채널을 핵사고 나니까 야 이걸 돌릴 거냐 말 거냐를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가동 여부를 이제 물었는데 가동하지 말자. 이렇게 100% 다진 척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의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만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거죠. 이거 핵발전소를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에 얼마만큼 국민들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98% 준공률을 보였던 오스트리아 전체 핵발전소 6개가 돌아갔고 7번째 핵발전소를 98% 준공됐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나가지고 이 타이베이 시내를 30만 40만 시민들이 몰려나와서 핵발전소 절대 안 된다니까 국가가 봉인 조치했습니다. 공사 중단했습니다. 우리 28%된 거를 중단하는 공론화, 수비 민주주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려고 하면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핵발전소 다시 계속 진행 거로 다 됐는데 저는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조차도 대만의 경우처럼 우리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적폐청산이다. 적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요. 사람이 사는 환경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진대 위에다 핵발전소 짓고 있는 거 위험하지 않느냐 물어보고 뻔해들 얘기입니다. 지어져서 가동하고 있는 것도 감당이 불가능한데 새로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짓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 1조 5천원 들였으니까 거기다 몇 조 더 더해서 짓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게 어떤 합리적이고 그게 무슨 제대로 결정되느냐.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용기 있게 이거 위험하니까 가동 여부를 국민한테 오스트리아처럼 물어보자. 어쨌든 핵발전소가 돌아가는 한 핵발전소에 의한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걸 잃는다고 했는데 제가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요. 핵발전소가 돌아가는데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의 수치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무거운 우라늄을 핵연료로 쓰는데요. 우라늄 핵연료가 지름이 1cm고요. 요만합니다. 두께가 1cm고 도자기예요. 자기 도자기대로 구운 건데 거기에다가 바로 중성자를 때리게 되면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진 핵 방사능 물질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그냥 핵폭탄 터지는 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금속 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피복관이라 해요. 그렇게 해서 400개를 집어넣으면 4m짜리 핵연료봉이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밀봉합니다.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매우 특성이 우수한 금속 관에다가 피복관에다 넣고 만드는데 그걸 물에 잠깁니다. 마른 거 안에서 그걸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이제 돌리게 되면 핵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물이 끓습니다. 그걸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증기 가지고 흑발전을 하는 발전기를 돌리는데 매 순간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열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핵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 방사능 물질이 금속 관 안에 완전히 밀봉돼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됐으면 적어도 핵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는 죄를 안 지는 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 안 빠져나오니까 나중에 폭발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잘라서 항공기를 만들었을 때는 달라지지만 저도 빠져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핵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안 나올 걸 기대했지만 그 처음에 깨끗한 물을 집어넣지만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금속도 구멍 투성입니다. 그 구멍으로 핵 방사능 물질들이 빠져나오는, 다 빠져나오지 않죠. 일부가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돌리고 있는 냉각수를 고농도로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농도 오염수라고 얘기합니다. 냉각수 자체가 고농도 오염수.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안 나오는 그러한 핵연료봉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팩트입니다. 그럼 나온 그 고농도 오염수는 배관의 이음새를 통해서 또는 오염수 냉각수의 농도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얼마만큼 풍소를 집어넣어서 중산 속도를 갖다가 어떻게 재활할 것만 하려면 수시로 농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 시험하기 위해서 채취한 오염수도 결국은 희석시켜서 다 바다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바다로 나간다. 그럼 바다가 오염되냐? 오염됩니다. 해초가 오염되냐? 오염됩니다. 그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기화된 방사능 물질들은 바로 그 뚜껑을 열어서 핵연료봉을 교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체할 때 어떤 형태든 핵 반응로의 뚜껑을 열 때마다 기화된 방사능 물질들은 공기 중으로 나가서 멀리 날아가지 못해요. 몇 미터나 얼마나 하면 30km 반경에 떨어집니다. 뭐 400km, 500km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평인데 여기까지 안 옵니다. 어떤 햇발소들도 30km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30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양평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영향을 안 받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30km 안에 사람들은 영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땅이 오염됩니다. 공기가 오염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햇발소에서 돌리는 한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온전히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해서는 안 들린다. 적어도 30km 안에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야 돼. 바깥으로다가 이주시켜서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최소한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수십만,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고리 이론의 햇발소 주변에 부산시, 울산 다 들어갑니다.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취시하면 살죠.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그러나 그분들은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사는 것뿐이죠. 이것이 핵발전소가 사고만 안 나면 괜찮다고 하는 핵산업계의 기만, 그 핵발전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갖다가 알리게 됩니다. 진실은 평상시에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 국민들의 생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짓게 해달라고 외칩니까? 그래서 다시 논의해가지고 그것을 재개하는 걸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무지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가 죄악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방치하고 핵발전소를 지진대 위에 지으면서도 무심하게 가면 결국은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